치업이 지난 11월 20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치아 부착 액세서리 투스잼이 의료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아 미백제 관련한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치과계가 사이버 공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업이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치과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5시간여 동안 치업사무처 및 협회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치업 관계자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치업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의 음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치의신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살펴보면 치업 조직 내부의 핵심 인사가 아니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내용들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혐의 정황과 관련 취업 내부자 진술, 박태근 협회장과 이만규 감사관의 통화 녹취록 등이 거론된 것은 물론 주요 대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중 전화 녹취록 부분에서 실명이 언급된 이만규 취업감사는 통화를 녹음한 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녹취록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녹취된 내용을 몇 명에게 따로따로 말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그동안 치과계 발전을 위해 펼친 여러 정책 활동들이 도리어 사적 유용과 부적절한 대외 활동을 암시하는 각종 의혹들로 각색돼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치과계와 전체 회원들을 향한 내부 총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업은 내부 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치업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 경찰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는 한편 이 같은 내부의 사정과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발자는 발본색원하겠다면서 특히 협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내부 고발로 촉발된 이번 압수수색이 치과계를 향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치협 대의원 총회 의장은 우리 전체 치과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치과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많이 구겨지게 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이 다르지만 중요한 인사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참담한 심경으로 이익단체로서 취업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키는 내부자료 유출과 녹취를 이용한 고발들이 회원들을 위한 충정이라 여기는지 몹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아 부착 액세서리 투스잼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구강건강위해는 물론 각종 의료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투스잼의 열풍은 시술을 한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모습이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의신보 본지 기자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시술소를 잠입해 확인한 결과 현직 치과위생사 운영은 물론 심지어는 치과의사를 사칭하는 대담한 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이들 불법 투스잼 운영자들은 무허가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기 및 약품도 불법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투스잼 시술법을 익히기 위한 수강생도 모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투스잼 무허가 시술이 난립하자 치업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업법제위원회는 최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치과의사가 아닌 자의 치과의료 영업소 개설 등의 위법사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르포기사 내용은 치의신보 지면 10월 23일자 신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2, 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86만 3천 명으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산업 중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7만 9,689명으로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치과병원 종사자 수 17,511명을 합치면 9만 명에 근접해 일반 병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수에서도 치과 분야의 존재감은 확고한 것으로 집계돼 치과용 기기 제조업 분야는 7,9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며 견고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7,250명, 2022년 7,639명 등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 원장 B씨와 치과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상하 구치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치료 및 크라운 수복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작시 통증,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염증 등 턱관절 장애를 겪은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500만 원,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 및 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해선 안 된다는 법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면서 동의서상의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 치료 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참작해 설명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반수생의 수가 약 9만 명인 걸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011학년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반수나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대 진학을 원했지만 치대에 입학한 경우 입학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저학년 사이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모 치대생은 이번에 수능을 치러보려고 준비한 상태라며 저학년 중에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수능을 보려는 학생들이 덜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수생 증가의 원인을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식화한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반수생, N수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위권 학생들도 의대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종로학원이 지난 10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반수생의 수가 89,64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학년도 수능 때보다 8,526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아 미백제 관련한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민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기간 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수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 미백제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허위 과장 광고는 지난 2019년 39건이었으나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등으로 주춤하다 올해 9월까지 24건이 적발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발된 허위 과장 광고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 미백제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부작용 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광고했습니다.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임플란트 분야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10년 이상 임상적 생존율과 성공률을 밝힌 연구는 물론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치료, 임플란트 식립 깊이 결정 등 임플란트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연구 주제도 임플란트 표면 처리, 식립 후 변연골 소실, 임플란트 수술용 공구의 재료적 특성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치대생 임플란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논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소 부소장인 나정원 박사는 북동부 국경 라선시가 외국으로부터 의료 설비를 들여오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도 북한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본격화한 것은 김정은 집권 2년 차였던 2013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변으로 희생된 고 김학규 원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치과계에 알려진 가운데 고인의 모교인 전남치대 충북동문회가 최근 유족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최근 서울대학으로 진학한 두 자녀에게 매월 소정의 학자금을 졸업시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인의 치과를 정리하는 데에는 충북지부가 앞장섰습니다.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고인의 치과 소재지인 오창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줬기에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들이 원만히 수습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일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장도 전국 치과계에서 많은 애도의 뜻을 전달해준 덕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큰 도움을 건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는 앞으로도 고 김학규 원장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해외 치과계가 사이버 공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치과기자재 유통업체인 헨리샤인이 지난 10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은 최근 해외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치과연구소 앱솔루트 덴탈 서비스 역시 보안 사고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북미 지역 의료 서비스 업체인 MCNA 덴탈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약 9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노출시켰습니다. 이 밖에 지난 2월에는 300개 치과진료소와 제휴 중인 그레이트 익스프레션 덴탈 센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다수의 환자 데이터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남권 개원이들에게 노인 치과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법을 제시할 학술축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12회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호덱스 2023이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년 치의학을 대주제로 노인을 위한 치과는 있다는 슬로건을 건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 전북, 전남지부 등 호남 지역 3개 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며 광주지부 주관으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최근 개원과의 노인 환자의 내원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노인 환자의 전신 건강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주요 치과 임상 연재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학술 강연회 기자재 전시회가 220여 개 부스 규모로 꾸려져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및 이벤트, 경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11일 저녁에는 전야제 행사도 마련돼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결, 호덱스 2023의 성공 개최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대한신미치과학회가 오는 11월 22일 2023년 대한신미치과학회 36주년 정기학술대회 디앤서를 코엑스 컨퍼런스룸 4층에서 개최합니다. 코에메디가 오는 11월 18일 디지털 세미나 구강 스캐너 앤드 3D 플래너 활용 세미나를 부산 치과의사 신협 5층에서 열 예정입니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오는 11월 18일 제31회 학술대회를 그랜드 하얏트 인천 그랜드 블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오가 오는 11월 18일 DDA 디오 나비 베이직 코스를 디오 광주 및 대구 세미나실 그리고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엽니다. IBS 임플란트가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아미 필수 과정을 각 지역 교육원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